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천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4월 12일 수요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맨날 이제 주식시장이 빠지고 있어서 좀 신문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약간 좀 불편했었는데요. 벌써 어느덧 2,550이 되어가지고 마음이 조금 편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자신문입니다. 전자신문에서 어제 그 금통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저는 뭐 신경은 안 썼는데 보니까 어제 오후에도 계속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한 것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1년 반 만에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라고 하고 이창용 총재께서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무리하게 금리를 올려서 경기 둔화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됐고 현행 지금 3.5%입니다. 미국은 5%고 그죠?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동결한 것은 긴축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인 21년 7월 이후 처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은의 금통위는 21년 8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기준금리를 총 3%포인트 인상하다가 지난 2월 1년 만에 동결을 했습니다. 금통위 전원이 동결의 표를 던졌고요. 한은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근 1년 만에 가장 낮은 4.2%까지 내려간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을 했고 여기에 수출 부진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에 따른 금융불안 위기감도 반영이 됐고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는 통화정책 방향 회의 이후에 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디스인플레이션 제롬 파월이 얘기하던 거랑 거의 비슷한 말씀이시죠.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면서 주요국에서 금융 부문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와 금융 안정 상황과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설명을 하셨고요. 다만 시장에서 불거진 기준금리 연내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금통위 많은 분이 시장 기대가 과하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최종금리 수준을 3.75%로 전망을 했고 산유국의 추가 감산이 유가에 미칠 영향과 SVB 사태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한 추가 인상을 열어두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미 금리 격차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 얘기 항상 물어보죠. 이날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기준금리 5%와의 차이가 1.5%포인트로 유지가 돼 있고 다만 미국이 향후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미 금리 격차가 1.75%포인트 이상 벌어져서 급격한 외환시장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재는 이전과 달리 우리는 채권국이며 외환보유고도 4,250억 달러 넘게 남아 어느 정도 변화에도 스스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면서 대처 가능한 여러 방안이 있으며
큰 폭의 변동 속에서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으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아침에 우리 왕정 차장이 발표하는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2.8%로 돼 있고요. 우리나라가 3.2, 미국이 한 3.4에서 3.5 사이, 그죠? 영국도 지금 3.4, 3.5. 그래서 실제 시중금리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정책금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책금리 차이가 크게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스페셜 리포트 현대차 그룹 24조 투자 승부수 전기차 리더십 확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웜의 신박에서 자동차 특집도 하고 현대차 나올 때마다 제가 꼼꼼하게 이제 기사를 읽어보면서, 그죠? 현대차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우리가 다 이제 간파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왜 주가만 빠지고 있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털이라는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듯이 산책하는 주인은 계속 앞으로 가는데 강아지가 어떤 이유로든 뒤로 또 철싹거리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면 강아지의 움직임에 자꾸 휘둘리면 안 되죠. 투자자는 이 산책하는 주인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 필요가 있는데, 작년 연말에 15만 500원을 찍었던 현대차의 주가가 오늘 19만 7,600원 하면서 31% 올랐네요. 작년 연말 대비 올해 주가 상승률이 31%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읽어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여러 이런 주식들을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신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펀더멘탈 변화가 일어나는지 기자분들이 그 팩트 체크를 해서 늘 기사를 쓰시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신문을 우리가 계속 보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기사는 어떤 건가 한번 보시죠. 현대차 그룹이 2030년까지 24조 원을 투자해서 국내 1위 자동차 기업을 넘어서 세계 3위 전기차 업체로 올라선다는 승부수를 띄웠다. 현대기아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전기차 아이오닉, 제네시스 EV 시리즈와 목적 기반 차량 PBB 를 포함해서 총 31종 이상의 신규 전기 차량을 출시한다. 앞으로 8년 동안 전기차 판매 목표는 347만 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읽어봤었죠. 이를 위해서 24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핵심 투자 분야는 현대차 그룹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는 전기차 분야다. 현대차 아산 공장, 울산 공장, 전주 공장 등 국내를 중심으로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고요. 올해 EV9, 내년 아이오닉 7을 출시하는 등 2030년까지 31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PBV 등 신성장 분야에도 수조 원을 투입하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을 해서 로보택시, 그리고 무인 화물 운송, 움직이는 비즈니스 공간뿐 아니라 호텔과 병원 등도 구현을 한다고 합니다. 오는 2030년까지 PBB 100만 대 이상을 판매할 계획이다. 그래요.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기존 미국 알라바마 공장뿐만 아니라 조지아에도 전기차 신규 공장을 세우고 있죠. 알라바마 공장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생산하고 조지아주 전용 공장을 기반으로 전기차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데
미국 정부는 지난해 시행한 IRA에 따라서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현대차뿐만 아니라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포드, 토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는 배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시간을 좀 벌어야 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 뭐 렌트카라든지 리스트 차량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예외를 둬줘서 숨통이 좀 트였죠. 그쪽 통해서 판매를 하고 내년에 공장이 완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또 판매하면서 미국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차 플랫폼과 배터리 혁신 주도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차 플랫폼 대응 전략도 마련을 했고요. 25년에는 기존 전기차 플랫폼인 eGMP보다 진화한 차세대 전기차용 EM 플랫폼과 PBB용 ES 플랫폼을 신규 전기 차량에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 우리가 이제 플랫폼 하니까 원래는 기차역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플랫폼에서 만나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나 소비자와 또 생산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플랫폼의 의미가 또 확대됐고요. 여기 전기차 자동차에서 얘기하는 플랫폼은요. 지난번에 eGMP라고 전기차 플랫폼을 이게 재작년 벌써 한 2, 3년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 플랫폼에서 그 여러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우디 6와 그리고 폭스바겐의 무슨 차량 하나 있었는데 그게 같은 플랫폼을 쓰고요. 예전에 투싼의 플랫폼과 아반떼의 플랫폼이 같은 플랫폼을 아마 쓰던가 그럴 겁니다. 밑에 자동차 뭐 바퀴랑 바닥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생산하는 조립 라인이 같은 플랫폼에서 조립을 하고요. 위에다가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 있잖아요. 차체 뒤집어 씌우는 걸 갖다가 모델별로 투싼도 했다가 아반떼 또 뒤집어 씌웠다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생산성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동일한 플랫폼에서 여러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차 이제 플랫폼 대응 전략을 지난 eGMP보다 진화한 차세대 전기차용 플랫폼을 2025년도에 적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특수목적용 차량에도 ES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를 들면 특수목적 차량 그 앰뷸런스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앰뷸런스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그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적용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현대차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글로벌 전기차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국내 전기차의 전방위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미래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배터리 내재화 노력도 서두른다. 그래요. 2030년에 현대차가 187만 대, 기아가 160만 대 이렇게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국내 이제 배터리 업체와 협력을 하는데 현대차 그룹은 LG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 고성능 니켈 기반 배터리하고 중국 CATL 보급형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전기차 시장 수요에 대응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과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고요. LG에너지솔루션 SK온과 기존 전기차 공장 인근에다가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워서 전기차 세계 3위권 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시너지를 끌어올릴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는 전고체, 리튬 메탈 배터리 등도 주요 투자 대상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고객 충전 편의 극대화와 충전 네트워크의 지속 확장을 위해서 초고속 충전 인프라 3,000기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네요. 협력사 상생으로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또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날 주요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전기차 후방 업계와 상생 협력에도 많은 비중을 뒀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입해서 기존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3차 협력사를 지원을 하는데요. 전기차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응해서 원자재 납품 단가 인상분 3조 4천억을 제공하고 자동차 부품 산업진흥재단과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에다가 또 1,000억 원을 출연을 해서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돕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미래 전기차 사업 전략 수립 및 신규 아이템 발굴을 희망하는 협력사에게는 외부 경영 컨설팅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폭발적인데 전기차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올해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1,000만 대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지난해 미국은 160%, 중국이 100%, 그리고 유럽이 69% 성장을 했다고 하네요. 현대차 그룹도 전기차 시장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대등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송호성 기아 사장은 대한민국 글로벌 전기차 3대 강국 도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3등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또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전기차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예전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저는 현대기아차가 이미 그렇게 거의 되고 있고요. 세계 전기차 3위 업체가 반드시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페라리 슈퍼카에 삼성 OLED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에 또 들어가는 OLED니까 또 자동차는 한번 그 휴대폰하고는 달리 페라리가 그 수명이 한 얼마 될까요? 거의 뭐 한 15년 타지 않겠습니까? 최소 페라리 10년 된 것도 뭐 중고로 많이 타겠죠. 그러면 한 번 들어가서 한 15년 동안 쓰는 OLED니까 크게 매출의 기여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상징하는 바가 좀 있으니까 그죠. 삼성의 디스플레이가 페라리에다가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고, 현대차, BMW, 아우디에 이은 슈퍼카에 OLED가 채택된 것으로 차량용 OLED 사업 확대가 주목된다. 이게 중요하네요. 페라리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자동차에, 그러면 1년에 8천만 대 정도 팔리니까 이 큰 자동차 시장에 또 공급을 하면 기존의 핸드폰, 노트북에 의해서 또 다른 시장이 될 수 있겠다, 그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11일 아산 캠퍼스에서 페라리와 함께 차세대 자동차에 탑재된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베네데토 비냐 페라리 CEO와 최주선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슈퍼카에 걸맞게 고급스러우면서도 혁신적인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개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인 스펙과 공급 시점, 규모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차량 한 대의 복수의 패널을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이제 계기판에도
OLED하고 오른쪽에 테슬라처럼 또 17인치 정도 이런 걸 두면 아니면 또 좌석 뒤에다가 잠깐만 페라리가 뒷좌석이 있나 모르겠네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OLED는 유기물 소재를 사용하는 특성상 내구성이 떨어져 자동차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많았는데 그렇군요. 최고급을 지향하는 슈퍼카 적용으로 OLED 전환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LCD가 중심이었는데 계기판이나 센터페이셔 정도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 센터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것 같다, 그죠?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에서 벗어나서 탑승자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디스플레이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또 차량 내 정보, 엔터테인먼트 수요 증가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 수량도 늘고 있고요.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차량용 OLED 시장은 올해 2억 6천만 달러, 약 3,400억 원에서 연평균 30% 성장을 해서 2027년도에는 1조 4,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거 보면 약간 시장 규모가 그죠? 아주 큰 건 아니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OLED는 특히 휘거나 접을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어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에 적합한 디스플레이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CES에서 공개한 차량용 디스플레이들이라고 해서 사진이 나오는데요. 확실히 뒷좌석 뒤에도 이렇게 크게 달려 있고, 계기판의 오른쪽에 보면 디스플레이가 좀 크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주행만 되면 이제는 차 안에서 1시간 반 정도 어디 장거리 여행 주행을 할 때도 영화 한 편, 여기서 강릉까지 가는데 한 2시간 걸린다면 영화 한 편 딱 보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같은 추세에 스마트폰에서 쌓은 OLED 기술을 차량용으로 확대하고 있고, 2018년도에 아우디 첫 양산 전기차 e-tron에 OLED를 공급한 데 이어서 21년에는 현대차 아이오닉 5 사이드 미러 시스템에 OLED를 적용했고, 요즘 어떤 차들은 이래 타보니까 사이드 미러가 아니고 깜빡이를 켜면 제네시스에서 본 것 같군요. 그게 화면이 그죠? 카메라를 통해서 옆에 사각지대까지 다 보이게 되어 있던데, 그런 게 전부 다 이 OLED 기술이군요. 지난해 BMW가 공개한 미니 컨셉트카 에이스맨에는 13.4인치 삼성 OLED가 탑재됐다고 합니다.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진입이 까다롭지만 수익성이 높고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OLED를 만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전략적으로 협력, 페라리 차세대 제품의 가치와 완성도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비냐 CEO가 기대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 사장은 페라리에 걸맞은 최첨단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선보이겠다면서 앞으로 페라리를 비롯해서 유수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협력, 자동차용 OLED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하이엔드 제품에 해당되는 자동차 회사들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중국에 비어있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 거를 채택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은데, 혹시 모르죠. 또 비어있고도 따로 쓰고 있는지. 그 다음 기사는 NHN 커머스가 WLab 인수한다. 중국 뷰티 시장 공략 가속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 사는 요크 분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떻게 이
중국 요커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NHN 커머스가 코스메틱 브랜드를 인수하고 중국 뷰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국 사업 강화를 위해서 현지에서 화장품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국내 코스메틱 브랜드 W 랩을 최근 인수했다고 밝혔네요. 이번 인수로 쿠션 팩트 그리고 선크림, 수분크림 등 W랩 주력 제품을 유통하며 중국 K뷰티 시장 선두주자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다. NHN 커머스 중국 법인 NHN 에이컴메이트는 화장품, 건강식품 등 국내 브랜드를 중국 유명 온라인몰에 공급을 하고 있네요. 중국 내 국내 브랜드 최대 유통업체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최근 중국 최대 콘텐츠 공유 플랫폼인 도우인의 글로벌 수입 상품 직영점에 글로벌 커머스 업체로는 유일하게 공식 공급사로 선정이 됐고요. NHN 커머스는 이 같은 중국 사업 노하우와 W랩의 브랜드 인지도를 접목시켜서 중국 사업의 유연과 수익성을 키울 방침이라고 합니다. W랩은 Tmall, 타오바오, 징동 등 중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서 높은 판매고를 올리며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1년 중국 광군제에서 20억 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 바 있고요. 하루에 20억 원이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이외에도 2020년 티몰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브랜드 탑10 선정에서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색조 화장품 중국 부문 2년 연속 대상 수상 등 중국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K뷰티 브랜드다. 이윤식 NHN 커머스 대표는 NHN 커머스의 중국 유통사업 노하우와 W랩의 뛰어난 상품력을 기반으로 중국 주력 소비자 Z세대 링링호우의 K뷰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 빠링호우, 쭈링호우 이렇게는 들었는데 2000년대생이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링링호우라고 하네요. 링링호우가 지금 그러면 몇 살이 됐죠? 23년이니까 야 2000년 그러고 보니까 저희 딸도 2001년생이니까 링링호우네요. 그 다음 기사는요. 에코프로 3사 1분기 영업이익이 150%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주식입니다. 요런 주식을 유튜브 보고 누구 말만 듣고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들어보고 또 실적 발표하는 걸 꼬박꼬박 챙겨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 실력이 늘고요.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삼형제가 1분기 호실적을 거뒀다. 삼형제 이런 거 보니까 옛날에는 셀트리온 삼형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하면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2017년도에는 되게 핫했었는데요. 17년 핫했고 그 다음에 2020년에도 핫했죠.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HN 영업이익이 모두 지난해 동기보다 15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11일 잠정실적 공시에서 1분기 영업이익이 에코프로는 1795억 9,8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야,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3% 증가했고요. 매출액은 202% 늘어난 2조 589억 1,800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옆에 에코프로 BM은 1분기 영업이익이 1,073억 1,500만 원을 집계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61.3%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도 2조 105억 8,60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에코프로 환경사업이 인적 분할한 에코프로 H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119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48.9%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올 것 같으니까 주가가 그동안에 강하게 또 올라갔었군요. 3사의 호실적은 전기차 시장 성장으로 2차전지 및 소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고, 최형익 에코프로 이사는 전기차로 인해 2차전지 시장이 폭풍 성장하고 있는 데다가 양극재 자체가 시장에서 공급이 아직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공급이 아직까지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기업은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때 잽싸게 도망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기사는 없네요. 네. 아까 보니까 에코프로가 영업이익 1,795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정말 2016년도에 저희가 에코프로 주식 처음 살 때 에코프로 그때 분할되기 전에 시총이 딱 2천억 정도, 1,700억, 2천억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시총만큼 영업이익을 내니까 정말 대단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첨단 아다스 통신 기술로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자동차 미래를 실현한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부분은 한번 따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숙제를 따로 내드리는 이유가 언제 한 5, 6년 전부터 말을 할 때나 우리가 뭐 글을 읽을 때 보면 나이가 들면 이제 말이 약간 어눌해지잖아요. 발음이 막 옆으로 새는 발음도 나오고 또박또박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신문을 제가 1년 이상 이렇게 읽어드리다 보니까 제 발음이 되게 옛날엔 되게 후졌는데요. 지금 또박또박 읽으려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발음이 좋아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코만 안 막히면 됩니다. 코 막히면 뭐 완전히 듣기가 정말 거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웜의 신박을 같이 하는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기사 하나를 따로 정해드려서 요 기사만큼은 한번 이 웜의 신박 다 들으시고 나서 클릭하셔가지고 링크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이렇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첨단 에이다스 통신 기술로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자동차 미래 실현,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자동차를 더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해서 충돌 없는 미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힘차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